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사회 문제를 데이터로 쉽게 풀어보는 미스터 큐 TV입니다. 지난 한 주간 굉장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그 전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실은 좀 시장이 조정이 나왔었는데요. 미리 저 시장 조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중국 이슈 때문에 좀 그 선 조정받은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시장이 유독 약한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 여기 지금 보면 약한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약했던 이유라고 말씀드리는 게 더 그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다른 타 시장보다 약했었는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그 유튜브 방송이나 그 뭐랄까요 분석 자료에서 국내 증시 약세 원인에 대해서 그 언급들을 많이 하지만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확하게 직접적인 원인을 언급하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사항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국내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원인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럼 과연 그 원인이 해소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요거는 일단 그런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좀 그 얘기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변수입니다. 계속 지금 어떻게 보면 그 고스톱판의 룰을 지키지 않는 그 밑장을 막 까서 본다든지 판을 뒤집어 엎진 않았지만 거의 뭐 그런 어떤 룰을 지키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중국 변수가 요건 이제 시장에 이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아직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의 조정 시점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일단 좀 더 긍정적인 사인,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직도 좀 부정적인 사인으로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 8월 초에 개인들 콜옵션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런 어떤 그 메커니즘이 작동됐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개인의 콜옵션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요 반대로 외국인은 콜 매도를 해줬고요. 외국인 콜 매도를 하니까 반대로 또 선물을 대량으로 매수했고요. 선물 대량 매수해서 컨텐거 그 베이시스가 커지니까 기관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고요. 이게 지수를 상승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작동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8월 4일에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346억인데요. 이때 들어오는 개인 콜 매수 들어오는 이 고래는 그러니까 대량 많은 양을 사기 때문에 대충 보면 어떻습니까? 적정가보다 위로 호가를 높여서 사게 되죠.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 알고리즘이 바로바로 돌아갑니다. 정상가보다 위로 나오면 바로 매도를 때리죠. 바로 매도를 때리고 이 매도를 때리고 나면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 개인 콜옵션 매수자가 이때 보시면 8월 5일, 6일, 5일, 6일, 7일, 9일, 10일 이렇게 쭉 가죠. 자, 보시면 이게 지금 그 5,300억, 7,500억, 그 1,200억, 9,100억, 4,000억, 2,000억 6일간 약 한 3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과연 이게 그동안 그냥 꾸준히 개인들이 매매할 때 보여줬던 정도의 그 수준이냐를 한번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120일 동안에 요 빨간 거는 순매수고요. 파란 건 순매도입니다. 이 그 까만 꺾은 선 그래프는 지수가 되겠고요. 선물 지수가. 지금 보시면 요 정도 막대기, 많이 샀을 때 이 정도 막대기 있고요. 7월 달에도 살짝 한번 요런 자금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8월 5일부터 지금 보시면 여기가 역대급으로 한번 우리가 보지 못했던 정도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보기엔 앞서 말씀드렸던 저 콜옵션을 매수했던 저런 자금이 약 한 3조 원 정도의 거의 한 70% 정도는 들어온 게 아니냐. 이건 제 추정입니다. 한 70% 정도는 들어온 게 아니냐. 왜냐면 또 저런 세력 말고도 또 일반적으로 선물을 매매하는 그런 세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선물로 큰 돈 벌어서요. 막 1, 2천억 가지고 또 선물을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습니다. 자, 이거 15분 봉으로 한번 예상 전적을 한번 이거 예상입니다. 전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8월 5일이죠. 8월
8월 4일이죠. 8월 4일. 8월 4일 날 선물 대량 매수해서 일단 상승을 시키는 그런 흐름이 한번 나왔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지수가 쭉 하락을 하는데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이날 이렇게 개인이 선물을 대규모 순매수를 합니다. 대규모 순매수를 합니다. 이렇게 대규모 순매수를 하고 나서 지금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죠. 이게 이날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었죠. 옵션 만기일 지나고 나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반등이 살짝 나왔지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지금 선물 대규모로 그 순매수를 한 자금은 대충 제가 보기에는 한 430 정도에 좀 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430 정도에 약 한 그 3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는데 이런 자금이 만약에 그 선물이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 거의 여기서 이제 마진콜을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냐. 저는 이때 샀던 개인 선물이 상당 부분 손절매를 진행했을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흔적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흔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때 여기서 약간 그 3조 원 중에 한 2조 원 정도 그 선물 매수를 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기서 한 1,500억 정도의 손실이 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가 흔적을 좀 본다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야간 선물은 사실은 거래량은 나오는데 어떤 투자 주체가 사고 팔았는지 알려주진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빨간 박스를 쳤는데요. 평상시 거래가 요 정도에서 일단 된다고 본다면 이날 삐쭉 튀어나왔죠. 삐쭉 튀어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 4, 5천 주 정도 거래가 됐는데 8월 19일 날 이날 보면 8월 19일 날도 보면은 이날이죠. 아래 꼬리를 굉장히 깊이 달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날도 상당수량 아마 15,000계약 거래된 것 봐서는 이날 상당수량 아마 손절이 있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어저께 같은 경우도요. 어저께인가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 야간 선물이죠. 야간 선물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요. 399.30까지 찍으면서 그날 거래가 8,988계약이 됐습니다. 아마 이날도 아마 상당수량 손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증거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아시아 지역 아시아 세션 거래될 때는요. 지금 홍콩 지수, 그다음에 홍콩 선물이 항생지수죠. 항생지수 선물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여기 보시면 시간이 여기 2시 반이죠. 얘들 이제 밥 먹고 나서 점심 먹고 나서 여기 보시면 쭉 되다가 2시 반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죠. 반등이 좀 세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 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2시부터 여기까지 반등이 안 나오죠. 원래는 이런 것들이 반등 나오면 우리 시장은 더 탄력적으로 반등 나오는 게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맨 마지막에 가서 지금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400포인트를 깨고 하는 이 와중에 지금 상당수 여기서 아마 선물 매수했던 우리가 이제 샀던 걸 다시 되파는 건 전매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마 전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 그동안 보시면 시장을 짓눌렀던 수급상 짓눌렀던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제가 보시면 여기 8월 달이죠. 8월 5일부터죠. 8월 5일부터 빨간 제가 박스를 쳐놨습니다. 8월 5일부터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 개인들이 선물 매수가 대량으로 들어온 그 시점부터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면 전기전자 업종을 이렇게 순매도가 들어갔죠. 8월 5일부터 삼성전자도 이렇게 순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100% 다 손절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으나 아마 상당 부분 손절이 이루어지는 걸 봐서는 국내 증시는 일단 이런 수급상의 어려움은 일단 어느 정도 벗어나는 게 아니냐. 국내 증시만 놓고 보는 겁니다. 국내 증시만 놓고 봤을 때는 유독 우리 시장만 이제 약했었는데 유독 우리 시장만 약할 이유는 지금 이제 없어진 것 같다. 이런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죠. 환율에서 우리가 무슨 제2의 외환위기가 오느냐 이런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좀 제가 보기엔 좀 많이 나간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보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유튜브들 아마 많이 보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저한테도 이제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하는데 좀 한번 좀 그 보라고 이제 연락 오셔서 이제 보는, 가끔 이제 제가 보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년 12달 장이 좋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1년 12달 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지금 1년 12달 장이 떨어진다고 하셨던 분들이 지금 요즘 같은 시장에서 굉장히 목소리가 높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은 이러셨으면 좋겠어요. 1년 12달 장이 좋다고 하는 분들이 왜 장이 좋다고 하는지, 좋다고 하는 그 근거에만 보시고요. 장이 안 좋다고 맨날 세상이 망할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얘기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 근거를 한번 들어보시고 동의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그에 대한 판단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그런 관점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얘기든지 다 취합해서 이제 듣는데, 중요한 건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그런 조정 기간을 우리가 피해 가면 아마 그 주식에서 손실 볼 확률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약세 원인, 타 증시 대비해서 국내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원인은 개인의 대규모 콜옵션 이후에 8월 5일부터 12일까지 선물을 대규모로 매수를 했는데 이에 따른 후폭풍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메이저 세력들의 그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간 이런 대규모 매수는 바로 이렇게 응징을 당합니다. 응징을 당해서 지금 보면 야간 선물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장중에 열리는 주중에 주간 선물에서도 상당 부분 손절이 이루어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약세 원인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시장이 월요일이라도 바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국내 증시만 놓고 보면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미국 시장 계속 제가 말씀드리면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은 어지간해서 안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TGIF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놈들은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 날 어지간해서는 시장 조정을 잘 안 시키는데요. 만약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조정을 좀 받았다, 그럼 이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다음에는 이제 중국 변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변수에서 제가 이제 항생지수 말씀 좀 드립니다. 항생지수 요건 좀 일봉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앞에 거는 뭐 그렇고요. 가장 최근 거 7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내려왔다 반등 나왔다 내려왔다 반등 나왔다 또 내려오는. 지금 보면 이때도 어떻습니까? 이제 대충 리스크가 다 해소됐다라고 생각해서 반등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를 또 깨고 내려옵니다. 그럼 얘들은요, 우리 우리 자체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했던 거지, 그러니까 시장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중 플레이를.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지금 주가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홍콩에 상장된 알리바바. 요거는 제가 주봉으로 보여드립니다. 작년 10월이죠. 왜냐면 얘는 이때부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옌트 상장 무산되면서부터요. 이거 보시면 떨어지고요. 반등 나오고 또 떨어지고 반등 나오고 떨어지고 계속 이렇게 지그재그식으로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내용들을 이걸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측면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 재우성이라는 그런 그냥 표현으로 이렇게 했죠. 디디추싱 손실 메꾸기 위해서 소프트뱅크에서 우버 주식을 대량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뭐 이런 기사도 나왔었고요. 마윈이 불러가더니 상장 중단이 됐다. 이건 그것 때문에 이제 제가 좀 전에 차트 보여드린 거죠. 그 다음에 중국 당국이 미운털 기업 규제 지속한다. 뭐 이런 얘기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전에도 아마 보여드렸던 영상이죠. 아주 장표죠. 피해자는 누구냐? 디디추싱 사교육업체 투자자가 일단 된다고 이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는 누굽니까? 알리바바, 텐센트,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월가자본, 뭐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다음에 중국 당국도 일정 부분 피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네들 피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뭐 일부에서는 이렇게 될 거라고 모르고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중국을 되게 미워하시는 분들이고요. 저도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런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수혜자는 누구냐? 이러한 이유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이제 우발적으로 나온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고요. 상당히 계산된
그런 조치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피해자는 누구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거론된다. 이런 기사들도 전에 나왔었죠. 이게 다 전에 나온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헝다그룹이 그 신용등급이 줄줄이 하향된다. 이런 얘기 나왔었고요. 다음에 채무 이행을 위한 해외자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하면서 이제 해외자산 매각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또 손정희 회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은 예측 불가하다. 투자 안 한다. 그래서 왜냐? 소프트뱅크 그 비전 펀드가요. 지금 약 한 115조 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 스타트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23% 정도라고 합니다. 이런 기사도 나왔었죠. 그래서 중국 변수와 관련해서는 계산된 조치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일과성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미국과 협력이 가능한가라고 봤을 때 이거 잘 모르겠다죠. 퀘스천. 그 다음에 향후 발표될 경제지표는 시장이 우호적인가? 이건 전에 제가 그 썼던 장편 그대로입니다. 이거 우호적이지 않죠. 지금 굉장히 우울한 지표들이 좀 나옵니다. 추가적인 규제와 제재는 안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알게 모르게 계속 규제나 제재를 지금 하고 있죠. 과연 미국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할지 지금 과연 룰 미팅을 했는데 룰 미팅 한 그 내용들을 계속 지키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이거 지금 지키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금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IMF 이후에 우리나라도 사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은 그런 제도나 규제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IMF 이후에 우리가 모든 걸 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다라는 뭐 그런 그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중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지금 부합하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뭐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말이 한동안 지금 거의 안 쓰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당연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스탠다드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지수는 하락 후 비추세 구간인데 지금 보면 비추세 구간인데 여기서 비추세 구간으로 가다가 한 번 또 추세 구간으로 나올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참 올라가는 쪽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지표도 지금 굉장히 우울하게 나오는데 얘들이 경제 지표 우울하게 나오는데 그 역공격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경제 정책도 그렇게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을 가져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언제든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다라고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 사인이 나왔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두 번째 중국 변수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하다라는 결론을 우선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중국 변수. 중국 노이즈. 중국의 노이즈의 가장 큰 건 뭐냐면요. 과연 룰을 지킬 의지가 있는 거냐. 입으로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네들 뭐 판을 깨지 않는데 자기네들 판을 안 깬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고스톱판으로 예를 들어드리면요. 지금 담요를 확 뒤집어 엎어서 판을 엎는 건 아니지만 아니 지금 계속 남의 패 어떤 패 들었나 그 들여다보고요. 그 다음에 밑장 뭐 있나 들춰보고 이러면서 고스톱을 치고 있는 거죠. 미국은 지금 판에서 돈을 딴 친구고요. 그 얘들은 지금 자기 판톤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언제쯤 판을 엎을까 본인들도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여기서 이 판에서 돈을 잃은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가야 된다고 계속 아우성 치는 거고요. 우리 같이 미리 그 위험을 예상해서 좀 그 몸을 찌르는 사람들은 광팔구 옆에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중국이 룰을 지킬 의지가 있느냐 이런 측면이죠.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돈 따고 지금 이 판에서 눈치를 살살 보고 지금 판을 엎을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메이저들 얘기입니다. 애써 이 중국의 노이즈가 시그널인 것 같은데 이걸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냥 노이즈 정도로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으로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들이 시그널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우리는 대비해야 됩니다. 왜냐 이놈들 자기네들 준비가 다 끝나면 아마 이거 시그널이라고 아마 자기네들이 선언을 할 겁니다. 주주 자본주의 이 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입니다. 지금 보시면 중국에서 하는 행위는요. 그래서 지금 제가 몇 번 앞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행위로 지금 간주가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중국이 다시 생각을 바꿔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제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하방 공격 준비 태세가 되면 시그널이다라고 이런 카드를 던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미국 시장 제가 8월 23일, 8월 30일 얘기를 계속 드렸었는데요. 그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스큐인덱스 이거는요 S&P 500 기준으로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장이라든지 중국 시장, 이머징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디커플링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그 외부적 요일에 의해서. 자, 이게 보시면 6월 25일 날 고점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음에 제가 지금 금리 말씀드립니다. 1.25. 지금 테이퍼링 가지고 테이퍼링을 하네. 테이퍼링을 뭐 좀 미뤄야 되겠다. 뭐 당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지 않길 바랍니다. 테이퍼링을 만약에 그 못하는 쪽으로 만약에 시장이 그 정책이 이루어지면은요. 시장에서는 어떤 걱정을 하게 되냐면요. 아, 이게 경기 부진, 경기 침체 걱정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오히려 더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이지만, 자, 명목금리. 자, 이거는 기대 인플레죠. 자, 보시면 이거 지금 1년짜리로 내가 이제 바꿨습니다. 이 보시면 얘도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서 내려오고 반등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도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대 인플레가 내려온다는 건 이게 제가 실질 금리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실질 금리에서 이 기대 인플레가 내려간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사인입니다. 얘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뒤에 마이너스 부분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질 금리도 있습니다.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명목금리가 만약에 명목금리가 뭐 제자리에 있고 기대 인플레가 내려간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년치인데요. 이때도 보면 이게 명목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때 이때 시장이 조정 나옵니다. 여기도 보시면 자, 여기서 지금 1.01로 그랬죠. 여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는 8월 19일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1.01호까지 그리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지금 만약에 시장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얘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조정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나팔수들이 나옵니다. 아, 실질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 나올 수 있다. 이런 나팔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을 뒤에 따라가면서 설명해주는 애널리스트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시장에 존재하는 애널리스트들은요, 항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항상 뒤에서 그 해설해주는 해설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해설자가 아니라 플레이어죠. 플레이어니까 플레이어에 맞게 우리는 분석하고 우리 나름대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건방지지만 하이레벨 디자인이라는 말 썼습니다. 좀 더 우리가 고차원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정리를 해드리면요. 국내 증시는요. 내부 수급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반등이 가능해 보인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중국 변수, 미국 변수가 지금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 반등이 나올 때 일단 일정 부분 그동안 몸을 가볍게 못하신 분들은 몸을 좀 가볍게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몸을 가볍게 하되 지금 시장이 떨어질 때 수직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또 올라가는 쪽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다가 일단 그 포커스를 맞추시고 강한 종목은 일단 일정 부분 매매가 가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지난번에 드렸죠. 자, 중국 변수는 제가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좀 생략하고요. 자, 미국 변수 정리하겠습니다. 스퀴인덱스상 6월 25일 날 고점 나왔고요. 보통 한 작년 이후에다 3차례 연속 2개월 후에 조치수 조정이 나왔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테이퍼링 이슈 계속 시장에서 얘기되고 있죠.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등 지정학적 이슈가 지금 계속 뭐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거 전부 다 감안해 봤을 때 테이퍼링 지연이 오히려 시장에는요 호재보다는 악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메이저들이 호재가 아니라 악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악재가 되는 겁니다. 너무 허무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어떤 식으로 리드해 가는지를 항상 우리는 추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쿠키 정보 말씀을 좀 드리죠. 얘들이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고 지나가는 데를 우리는 계속 그 추적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스큐인덱스 같은 경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단 쿠키 정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음에 이제 인플레, 경기 부진. 인플레가 되는데 또 반대로 또 인플레가 이루어지면 경기도 같이 상승을 해야 되는데요. 성장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계속 부진한 거죠. 이게 반대로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진짜 이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약에 고착화돼서 양쪽으로 벌어진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인플레가 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은데 경기는 지금 완전히 낮아빠져 있으니까 금리를 올리기도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이 어느 쪽을 편을 들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 좀 올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잘 보셔야 되는 게요. 이게 지금 약간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인플레가 온다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진짜 인플레가 한번 세게 올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우리 저 금리 못 올릴 것 같다. 이유는 경기가 이런데 금리 올릴 수 있겠냐? 경기가 부진하다는 측면으로 놓고 보면요,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어려운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지금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걸 K자라고 하죠. 양극단으로 이런 식으로요. 이 방향, 이 방향으로.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적 판단의 어려움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모르긴 몰라도 페드에서도 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종합해서 말씀드리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의 어떤 드라마틱한 조정에 대해서도 한번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죠. 그래서 지금 이번 잭슨홀 미팅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면 제가 23일, 30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거 뭐 다 가능성입니다. 이거 제가 이런 가능성에 대비해서 몸을 좀 가볍게 하거나 해치를 하거나 풋옵션은 일부 대응을 하거나 소액으로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아마 23일 또는 30일인데 어쩌면 23일, 30일 요때쯤에 어떤 미국 시장의 조정이 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좀 이번 더위가 지금 많이 물러가긴 했지만 또 이게 바람이 불고 또 비가 내리고 이런 또 지금 날씨도 좀 일기도 불순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만약에 좀 몸을 좀 가볍게 해놓으셨다면 이 상황을 좀 즐기시고요. 만약에 몸을 좀 가볍게 해놓지 못하신 분들은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내 증시가 이제 내부 수급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 가는 것 같으니 반등시에 좀 몸을 좀 가볍게 하시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이 경기라든지 이런 걸로부터 영향을 안 받는 쪽, 그래서 또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밖에 없는 쪽, 그런 쪽이 좀 답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ESG와 그다음에 ESG는 2차 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탄소 배출 뭐 등등 여기까지 전부 다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거, 그 중에서 좋은 건 뭐냐면 숫자가 나오는 거야만 더 좋겠죠. 그 다음에 바이오 이쪽도 지금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추세가 좀 단단해지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 위주로 아마 소액 시장에 한번 참여해 보시는 것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미스터큐 TV였습니다.